피, 민, 색, 주. 성격을 뭘로 진단을 많이 해요? MBTI요. 우리 피부 타입도 똑같아요. 총 16가지로 분류한 기준이 있습니다. 셀프케어의 A부터 Z까지 누구나 쉽게 깨우치는 셀프케어 일타 강사 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망의 2화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나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서 피부 진단하는 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업 때 해봤습니다. 대학교 수업 때 어떻게 알려주나요? 무슨 기계 같은 거를. 그 기계로 진단하는 거. 그게 가장 이제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기계로 측정하는 거 말고,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테스트 방법들이 사실 뭐 뷰티 잡지나 그런 데에도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피부 타입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건성, 중성, 지성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나눠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추가된 게 민감성.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수분 부족 지성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게 뭘 기준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피지량의 양. 굉장히 누군가 이렇게 들은 것처럼 정석에 답을 했는데 맞아요. 건성, 중성, 지성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 피부의 피지량을 두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 피부 타입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개개인이 다 다르긴 한데 성격도 사실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로만 나눴거든요. 우리 요즘에는 성격을 뭘로 진단을 많이 해요? MBTI요. 그쵸, MBTI로 진단을 많이 하죠. MBTI의 성격 유형이 총 몇 가지인 줄 아시나요? MBTI로 진단했을 때 16개 맞아요. 우리 피부 타입도 똑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의 대기준으로 나눠서 약간 토너먼트식으로 들어가서 총 16가지로 분류한 기준이 있습니다. 피부 타입 MBTI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미국의 닥터 바우만이라는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한 방법인데, 요즘에는 그거를 훨씬 더 많이 쓰고 방법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요게 뭘 기준으로 나뉘느냐, 여러분 딱 요 네 글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피민색주. 피지, 민감성, 색소 침착. 오! 주름. 오! 맞아요. 피는 피지의 정도, 민은 민감함의 정도, 색은 색소 정도, 주는 주름 정도.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으로 피부 타입을 결정짓는 게 피부 MBTI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피민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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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피지의 정도를 봤을 때 건성이거나 지성이거나 가장 양 끝단에 있는 애들로만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건성이 영어로 뭐예요? dry. 그리고 지성이 영어로 뭡니까? oily. DO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DO인데 우리 건성 중에서도 진짜 찢어질 정도로 아무것도 안 바르면 막 진문할 정도로 너무 건조한 피부가 있잖아요. 똑같은 건성 안에서도 강도에 따라서 D1부터 D10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성이야 라고 해도 똑같은 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요거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안하고 나서 뭐 안 바르면 좀 당긴다 하시는 분들은 D2나 뭐 D3 정도인데, 피부 각질이 일어난다던가 안 바르면 막 가렵고 진물이 날 정도의 그런 분들은 한 D8이나 D9 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도 O1에서부터 O10으로 이렇게, 나는 조금 화장하고 한 2-3시간 지나면 그냥 T존 부위만 약간 번들거리고 화장이 조금 지워지는 정도야 라고 한다면 한 O1에서 O3 사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민감함의 정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 물리적으로 약간 문지르거나 뭔가 마사지를 한다고 약간 꼬집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붉어지는 경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묘기증 있으신 분들이나 약간 피부염 잘 걸리시는 분들, 피부가 약하셔서 이게 조금만 건드려도 트러블 올라오고 쉽게 붉어져서 마사지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조금 피부가 예민하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 정도는 민감하거나 외부 자극에 저항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면 저항성, 민감성이거나 저항성이거나 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영어로 민감성이 이름이 뭐죠? Sensitive. 맞습니다. 자, 저항성, resistance.
맨 앞글자를 따서 SR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 S 안에서도 S1부터 S10까지의 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정말 피부가 좀 튼튼한 것 같아. 웬만한 물리적 자극이나 뭐 이렇게 해도 좀 튼튼해 하면은 이제 내 피부는 R인 거죠. 근데 R1에서부터 R10으로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3번 색소의 정도. 보통 우리 여드름 나고 나서 짜고 나면 좀 색소 침착이 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렇게 놔도 색소 침착이 없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거나 아니면 내가 자외선이나 햇빛 밑에 있을 때 얼마나 좀 빨리 타는가. 그 외에 또 내 피부톤이 좀 얼룩덜룩하게 기미가 좀 많이 있는 피부다라고 한다면 색소성이 많은 피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색소성이거나 비색소성이거나. 자, 색소성이 Pigmentation. Pigmentation. 저기야, 피그멘테이션 아니고 이거 피그먼트예요. 피그먼트. 색소성은 피그먼트거나 비색소성은 앞에 논만 붙이면 돼요. non-pigmented.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색소성은 P, 그리고 비색소성은 N. P1부터 P10으로 나뉘면 되고, 비색소성도 1에서부터 10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름의 정도. 주름이 나이가 갈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탄력이 떨어지고, 저희 또 가장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 텀글로는 주름성 아니면 탄력성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주름이 영어로 뭐예요? 링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 영어로 뭡니까? 볼륨. 네? Elasticity. 둘 다 틀렸어요. 타이트. 타이트. 우리가 타이트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탄력. 그래서 주름성은 W라고 표현을 하고 탄력은 이 앞에 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름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우리 손등 피부를 5초간 이렇게 꼬집어서 듭니다. 그래서 딱 놨을 때 피부가 돌아가는 시간에 따라서 약간 탄력성을 체크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30대까지는 다 똑같아요. 피부 탄력은 25살 때까지 계속 쭉쭉쭉 올라오다가 정점을 찍고 25에서 계속 내려간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20대 후반도 잘 몰라요.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흔치 않을 거예요. 딱 30대를 기점으로, 이제 30대가 좀 지나면 조금 느껴요. 그러다가 35세 넘어가잖아요. 몸으로 느껴요. 진짜 훅 몸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늦기 전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고. 자, 만약에 우리가 주름성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W1부터 W10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나눌 때 보통 이제 이거는 저의 기본값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보통 10대는 W1이에요. 20대는 W2, 30대는 W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40대는 그럼 W4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30대인데 내 친구 또래들에 비해서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베개 자국이 내가 좀 오래 가네? 라고 하면은 좀 탄력이 더 떨어진다. 거기에서 플러스 1, 2를 더 하셔야 된다. 그렇게 조금 기준을 잡으시면은 좀 편해요. 내 피부 타입이 어디에 속하는지 1에서부터 10에서 어디까지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지금 피부 타입 뭔가요? 본인의 피부 타입. 건조한 편입니다. 그러면은 건성이에요. D예요. 신체는 한 D에서 8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랑 몸이 다른가요? 네. 얼굴과 몸 피부가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건조하면 결국 나중에 얼굴도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바디로션도 항상 꾸준히 잘 발라주시고. 우리 얼굴 기준으로 했을 때 D2다 네. 라고 하고, 민감함의 정도 R8? 굉장히 나는 튼튼하다 내 피부는. 뭘 발라도 잘 안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막 물리적인 마찰이나 자극으로 인한 피부 자극도 금방 붉어졌다가 돌아온다. R8. 자, 이제 색소의 정도는 엄마가 기미가 좀 심하셔서 한두 개가 살짝 있고요. 여름에 좀 잘 타는 편이에요. 틱톡 침착이 되는 것 같진 않긴 한데. 내가 봐도 색소 침착이 쉽게 되고 빨리 안 없어지는 피부는 아닌 것 같아요. 비색소성인 것 같으나 사실 색소 같은 경우는 유전인자도 이게 무시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뭔가 기미가 더 진해지고 많이 올라오신다 라고 하면은 잠재적인 뭔가 색소가 있을 확률이 높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거는 이제 진단기로 진단을 또 해보면 더 정확하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는데 잘 발라주고. 논 피그먼트 쪽으로 가서 1부터 15 정도? 굉장히 본인한테 되게 후한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는 MBTI도 그렇고 여러분 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피부 타입이에요. 사실 안 정확할 수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주름의 정도. 아직은 젊기 때문에 T9 가겠습니다. 탄력성 T9 인정하겠습니다. 아직 20대니까요. 네. 그러면은 DRNT 크게 보면은 이게 동아님의 피부 타입이다. 상민 PD님의 피부 타입. 저는 지성입니다. 한 네. 6 정도 좀 많은 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럼 6 정도는 아닌데? 5시, 6시쯤 탕후루가 돼요. 막 얼굴이 번떡번떡 막 이렇게. 나는 민감한가 저항성이 있는가?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바꿔버리면 더러운 손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있다가 하면 여기 생겨버리고. 진짜 더러운 손으로 해도 저는 안 생기는. 그죠? 너무 깨끗하게 사셔서 그런 거 그런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조금 더러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라는 게 원래 더러워야 생기는 게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너무 깨끗해도 안 좋아요, 이게. 그럼 4 정도? 이제 색소의 정도는 6, 7 정도. 그 정도가 아닌데. 엄마가 저거 막 깨쟁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지금은 관리를 열심히 해서. 지금 막 낯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6? 마지막, 주름의 정도. 약간 얼굴이랑 목이랑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 목주름하고 얼굴주름하고. 목주름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 때문에 깊은 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주름성, 탄력성을 떠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 탄력은? 9. 자, 사실 내 피부 봤을 때 잔주름이 없고 웃을 때 붉은 주름이나 표정 주름이 많이 없어 하시면은 아직까지는 젊고 탄력이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민님은 OSPT. 피부 MBTI별로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죠? 네. 가장 궁금하시죠? 네. 그거는 알아서 찾아서 보시는 걸로. 오. 진짜 재밌다. 제가 또 준비를 해왔죠. 오. DRNT 피부의 특성과 관리법은 부드럽고 섬세한 피부결을 가지고 있으며 색조 화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비교적 깨끗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무결점 피부입니다. 충분한 보습을 통해 건조함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스페셜 케어 루틴을 병행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좋거든요. 피부 결이 되게 좋고 피부 톤도 좋고 그래서 조금만 베이스 화장해도 엄청 균일하고 깨끗하고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는. 그 다음에 우리 상민님은 OSPT 피지 분비량이 많으며 염증으로 인한 여드름 및 트러블 색소 침착이 쉽게 생기지만 표정 주름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항염과 항산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식습관과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통해서 정상적인 피부 장벽을 기대할 수 있다. 피지 분비량이 좀 많아서 일반적으로 염증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올라온 트러블로 인한 색소 침착이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먹는 것도 우리 염증 없애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샐러리라든지 아니면 뭐 올리브 오일이라는 항산화 효과가 많은 그런 음식 위주로 잘 먹어주는 게 좋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피지 조절 좀 되면서 항염 작용하는 그런 것들 좀 저녁에 듬뿍 발라주고 자면은 올라오는 염증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이것 또한 참고 값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환경이나 계절이나 아니면 온도, 습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관리 방법이라든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꿔서 해주시는 게 좋은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MBTI도 정말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우리 피부 MBTI 관련된 피부 특징이라든지 관리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정리되어 있는 거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둘 테니까 이렇게 캡처를 하시던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미션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피부 진단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의 피부 타입이 뭔지를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피부 타입이 뭔지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꼭 댓글에다 남겨주시고, 그리고 내 피부 관리법도 한번 보셔서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나의 다짐 한번 정리하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뭘 드릴까요? 즉석. 근데 선물을 뭘 드려야 될까요? C타입 보조 배터리 추첨을 통해서 총 3분에게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내 피부 타입을 진단하는 핵심 4가지 뭐만 기억하라고 했죠? 색주, 피, 민, 색, 주, 주. 자, 여기서 피는 피지 정도. 민, 민감성의 정도, 색, 색소 정도, 주. 주름 정도, 자, 빨리 다시 한번 또 들어가겠습니다. 피, 피지 정도, 민, 민감성 정도, 색, 색조 정도, 네. 주름 정도. 주름 정도. 아니냐 먹겠죠, 이제 여러분? 피민색주로 내 피부 타입을 16가지로 나누어서 진단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강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남기시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3분한테 이 C타입 보조 배터리 아주 유용한 요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셀프케어 일타 강사 김계리였습니다.